자, 이번에는 이제 연간 강의 계획하고 연간 강의 계획에 맞춘 뭐 어떤 학습 전략? 뭐 어차피 이것도 공부 방법이죠. 제 그 컨셉만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뭐 학원 쪽에서 얘기 들으면 좀 싫어하겠지만, 요게 이제 기본 매트릭스거든요.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말만 들으세요. 어차피.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 다들 처음 듣는 척 해야 돼요. 예, 이거 한번 에러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단은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거, 시험 보는 거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그죠? 문제를 푸는 거니까, 목적은 문제를 풀기 위함이에요. 근데 진짜 시험 뭐 이렇게 강의를 좀 하다가 보면은, 자기는 문제는 안 풀고 이론만 듣는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문제를 풀 때 또 여러 가지 또 있어요. 그 지침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제 나름의 어떤 뭐랄까, 원칙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문제는 뭐 시간 재고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좀 있어요. 근데 그거 연습이 부족해서 많은 이제 뭐랄까, 실제 시험장에서 많은 실수들을 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 혹시 까먹을지 몰라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은, 시험장에서 무슨 실수를 하냐면은, 정확한 명사를 써야 될 때, 명사를 쓰는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지어 쓰고 이거 맞으면 맞으면 안 되나, 맞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선생님들 원칙은 그거예요. 고유명사 틀리면 틀린 거예요. 원래 그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이브 컬, 이번에도 그런 시험 나왔죠. 라이브 컬 플러스까지 써야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무래도 물체에서 라이브 컬까지도 봐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플러스까지 써줘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이게 답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썼는데 맞지 않을까요를 엄청 많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는 평상시 문제풀이 할 때 뭐가 되면 정확한 워딩을 쓰는 연습만 되어 있으면, 고유명사에는 고유명사대로, 대소문자는 대소문자대로 쓰는 연습만 되어 있으면은 그건 금방 고민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좀 많이 놓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 풀이 때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연습이에요, 연습. 문제 풀이는 이론이 게임 규칙을 외우는 거였다면, 문제 풀이는 이제 게임을 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이거 없으면 뭐 이론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은 이론 한 번, 문제풀이 한 번입니다. 크게 두 덩어리밖에 안 되고요. 이론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봐야 되는 기본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학습하고 난 사람들이 내가 잘 알고 있나를 점검하는 요약 강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요약 강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단원별로 내가 얼마나 취약한 단원이 어딘가를 확인하는 단원별 문제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동형 모의고사가 있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특강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루짜리 특강인데요. 이거 11월 1주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이 11월 1주 중 하루를 날 잡아가지고 모의고사를 한 번을 보고, 그 다음에 하루 정리 특강에서 10시간짜리 한 번 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10시간 한 번 해봤는데 힘들었죠. 힘들었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벤트 특강으로서 할 거고, 촬영도 올해도 했었고요. 올해 촬영해서 올렸었던 거 기억이 나고, 이것도 촬영해서 계속 앞으로 좀 이벤트성으로라도 좀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번아웃 돼요. 여기까지 특강 한번 하면 이제 딱 탈진해서 딱 뻗고 끝납니다. 그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연간 강의 계획은 좀 이렇게 잡았어요. 오후 야간 이렇게 해가지고요. 실제 강의 시간은 3시간, 한 과목당 3시간에서 3시간 반. 이 정도로 약간 융통성 있게 좀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을 가능하면은 5시에서 5시 반 사이쯤에 할 거예요.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을 드려요. 그래야지 좀 뭐랄까,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저녁 시간에 엄청 몰립니다. 노량진, 실강 특히. 노량진 실강은 저녁 시간에 사람들 바글바글 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가서 여유있게 드시고 오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시간 조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왜 하루에 2과목 하느냐, 제가 하면 안 돼, 학원에서도 한 달에 한 과목씩 하시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길래, 이건 제 공부 방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우겼어요. 왜냐면 한 달에 한 과목씩 하게 되면은 8달 된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최소한 2과목은 병행하는 연습은 하셔야 되고요. 하루에 한 과목씩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루에 한 과목 내지는 한 달에 한 과목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기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적응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과목씩 공부하는 건 절대 제가 좋아하지 않고요. 약간 긴장감 있게 하셔야 돼요. 약간 긴장했고 약간 텐션이 느껴지는 상태로 공부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긴장감이 있어야지만 자극이 계속 살아 있어요. 근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공부는 끝난 거예요. 그냥 공부에 적응하며 그냥 그 공부하는 흉내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씨를 외우는 게 아니라 글씨에 익숙해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2개를 교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양이 많아서 먼저 시작해서 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마 단톡방에서 이거 아니면 의견을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뭘 먼저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자료 조직 먼저란 분들도 있었고, 요거 먼저랑 학교도서관이랑 독서교육 먼저란 분들도 있었는데,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먼저가 조금 더 우선이었고요. 제가 보기에도 방학 때니까 이때 조금 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 전 과목을 이제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과목 세팅 처음이라서 맞추기도 준비하기도 방학 때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맞췄고요. 이제 저는 이제 학교 개강하게 되면 이제 3월 달쯤 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되겠죠. 3, 4월 달 되면서 목록하고 분류, 그 다음에 검색하고 디지털서가 이제 맞춰갑니다. 목록하고 분류는 지금 뭐 질문들 보시면은 작년 강의의 차이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작년 강의의 기본 이론들은 아마 스트리밍이었을 거예요, 다. 대부분이 다 스트리밍이었을 거고, 음질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중간중간 사고가 나면 촬영하다가 다 때려치고 나가고 싶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다운이 돼버린다던가, 이런 경우. 오늘도 한번 있었죠? 네, 그럴 땐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없으면 못 해먹어요. 힘들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다 실강으로 찍을 거예요. 이건 실강으로 찍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분류 목록은 실습 비중을 더 높일 거 싶어요. 지금 이제 준비되어 있는 교재는 작년 교재를 그대로 쓰는데, 작년 교재에서 조금 더 작년 교재에서 조금 더 이제 예제를 더 넣고, 더 풍부하고, 실제 여러분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예제들을 좀 더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빨리 진도 끝내버린 다음에 또 연습시키려고 6주 안에.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해오는 게 이건 되게 좋은데, 하는 분들이 없죠? 네, 알고 있어요. 그럼 일단 열심히 베껴가야 되겠죠? 또 베끼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어디에 뭐 답 이런 거 올라갈 수 또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이제 좀 다시 답 확인하시고 하기 좋게 하는 방법도 좀 고민하고 있고요. 올해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려놨었죠. 유튜브 이런 데 임시로 올려놨었던 적도 있고 하니까 그 방법들은 좀 더 점차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습 비중 작년보다 더 올릴 겁니다. 작년보다 더 올릴 겁니다. 검색 디도는 뭐 기본적인 강의들이고요. 검색 디도에서도 너무 계산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개념 이해. 일단 이해가 안 되면 답 못 쓰니까요. 그 다음에 봉사는 참고 정보원하고 일부 영역 제외하면요, 실제 범위가 되게 작고, 그다음 점수대가 만약에 우리 앞에 분석했던 기출 분석했던 데서 10점대 라인이 나온다면 여기는 정말 가성비 좋은 과목이에요. 정보봉사는. 교수 매체는 들락날락 하는데 정보봉사는 여기 가성비가 좋아요. 교수 매체는 교육학하고 교집합이 꽤 많은 영역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교육학과 교집합도 좀 있고, 또 정보활용 교육론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기본서 리스트를 조금 더 갱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올리고 이제 기본서 리스트 갱신도 좀 진행하고 할 예정이니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교수 매체 관련된 내용도 조금 더 넣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7, 8월이 되면서 2가지가 진행돼요. 이때 저도 방학이라서 제가 학교 강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왜 학교 강의를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교 강의를 하면서 교수님들하고 친해지면 되게 많은 소스가 들어옵니다. 소스가 들어요. 나 혼자 이건 뭐지? 라고 분석하는 것보다 선생님 그분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학교 돌아가는 얘기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했구나. 뭐 앞으로 판이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이런 것들도
유추할 수 있게끔 되기도 하고요. 또 그분들이 또 제 제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강의 이제 2군데 정도 이제 많이 줄였어요. 얘는 3-4군데씩 하다가 이제 2군데 정도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여튼 거기서 방학일 때 요때거든요. 이번에 휴가가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어떡하지? 하여튼 제가 한번 여기 저 휴가가 생길지도 몰라요. 생길지도 몰라요. 하여튼요. 그다음에 분류 목록 뭐 이렇게 여기 로드맵으로 해서 이제 한 번에 하루에 한 과목씩 확 정리하는 거죠. 뭐. 하루에 한 과목씩 여기 요약이니까 하루에 한 과목이 가는 거예요. 한 주에 한 과목씩 쭉 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밍업 문제풀을 합니다. 단원별, 왜냐면 이게 제가 맞춰봤어요. 1주차 때 단원별, 2주차 때 단원별, 이렇게 3주차 때 단원별 해가지고 로드맵으로 요약하고, 이론하고 문제가 만나는 곳이죠. 로드맵으로 요약하고 이제 문제로 쫙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를 확 몰아치는 거예요. 지금 모의고사가 아마 제가 올해 몇 회 했죠? 한 8회 했나? 옛날에는 모의고사 많이 못했어요. 많이 못했고요. 근데 여기는 모의고사를 한 10, 몇 회입니까? 16회. 16회 해가지고 모의고사 확 몰아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임용도 문제은행이 좀 있어서 문제은행 정리도 좀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라서 저기다가 문제은행 내용도 좀 집어넣어서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의고사도 좀 많이 넣고요. 뭐 문제 유출, 뭐 그다음에 그 출제 시에 뭐 이런 내용들은 이런 동영상 이런 데서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오프 더 레코드 내지는 실강 때 제가 좀 더 문제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그다음 교재 부분이 있는데, 교재는 그 정보복용사개론, 이게 아까도 질문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6판이 개정돼서 나왔어요. 근데 5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6판 사야 됩니까 물어보시는데, 진짜 많이 이제 질문이 있었거든요.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카페 여기 오시면은 여기 전공 자료실 있죠. 여기다가 다 올려놨어요. 개정된 내용들 다 올려놨으니까 요거로 추가하시면 돼요. 하도 개정된 내용을 못 찾으셔가지고 공지사항에다 올려놨어요. 공지사항 보시면은 그 6판 개정 내용 쭉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링크 걸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링크로 참고하셔서 교재 보시면 되고요. 출판, 이거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출판사도 싫어할 텐데. 뭐 또 설마 다 돌려보겠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몰래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료 조직은 임용 자료 조직 그 교재로 합니다. 예, 그 교재로 할 거고, 예전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답을 다 써놨으면 도움이 안 돼요. 걱정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고민인데, 일단 뭐 한번 뭐 옛날 거는 옛날 거대로 보시고, 저는 요거는 이제 서점에서 판매하진 않아요. 지금 그 학교소관과 독서교육은 마찬가지. 여기서 이 학원 판매, 학원 배포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서점에서 못 사요. 서점에서 살 수는 없고, 왜냐면 자료 조직은 뭐 빈칸인데 서점에서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받지도 않고요. 배포도 되기도 힘든 거고, 그러니까 교재 자체에 빈칸이 많고 워크북이기 때문에 좀 뭐 판매용으로는 좀 안 맞지 않고, 그 다음에 학교서 운영론하고 독서교육론은요, 여러분 기본서가 2권씩밖에 안 돼요. 저거는 그쵸, 제일 많이 나온 기본서가 2권씩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요약을 해가지고 팔아버린다. 그러면 저작권 이거에 12일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출판사 쪽에서 되게 우려해요. 정식 출판에 대한 거는. 그래서 ISBN만 받아서 서점이나 이런 데 뿌리지는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학원에서 보는 서브노트 개념으로 요약해가지고 학원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형태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받아서 알아서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있는 학교소관하고 독서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재본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 학원에서 판매를 하고, 온라인은 주문해서 받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온라인은 주문해서 받을 수 있으시려면 요즘에 법이 좀 까다로워서, 해커스도 그런 쪽이라다 보니까 ISBN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ISBN을 줄 수 있는 출판사가 있어야 되고, 출판사로부터 ISBN을 받아가지고 출판사가 ISBN을 거기다 찍은 다음에 해야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다. 그래서 실제 강의보다는 온라인 처리가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저거 좀 아직도 작업 중에서 한 설 전까지는 제가 최소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프린트물로 배포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프린트를 받으실 거예요. 프린트는 이제 1주, 2주까지? 2주, 3주? 애매한 제가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만약에 원고가 넘어가도 뭐 인쇄 작업이 느린다 하면 또 3주까지 프린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일단 전반부는 하고 이제 나머지 한 이제 5주 이상은 교재로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거 막상 손을 대보고 나니까 내가 이걸 왜 한다 그랬나 그러고 있습니다. 후회 마크.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좀 요약을 하고 있고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중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아직 뭔가 배포되지 않고 뭐 좀 그렇다, 미진하다 싶은 거는 프린트로 이제 그때 강의가 올라갈 때 해당 강의 자료실에 올라갈 거고요. 해당 강의 자료실에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출간이 되면 이제 자료는 내려가고 실제 온라인 주문하셨을 때 이제 배포가 될 겁니다. 아마 그것도 별도 판매일 거예요. 출판사가 끼어 있고 ISBN이 되기 때문에 그 강좌와 함께 묶어 파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학원 쪽하고 출판사에서 각자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이제 그때 올라가면 그때 이제 공지하시는 구매해서 보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록은 뭐 많이 물어보시지만 여기다 수십 번을 써도 계속 물어보시지만 자료실에 있습니다. 자, 뭐 또 추가되거나 하면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연간 강의 계획하고 교재 내용까지 정리를 했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더 밑에다가 우리 채팅창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큰 틀은 이제 잡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오프 더 레코드로 Q&A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마지막에 또 있네요. 임용 자료적 교재 어디서 판매하냐고요? 해커스에서 팔아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곳이 해커스 임용이기 때문에 해커스 임용에서 홈페이지 가시면 아마 교재 판매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구매하시면 돼요. 이 제본 자료들 다 해커스 임용에서 팔아요. 다른 서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해커스 임용에서만 팔고 정보봉사개론만 서점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교재 개정할 때 자료조직 공무원 자료조직 교재를 갖다가 임용해서 볼까봐 그 대상들 이렇게 좀 조정도 하고 했어요. 됐나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